오늘 할 내용은 5분의 기적 EFT 373쪽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쪽 그 아랫부분에 보면 소제목이 나옵니다. 아이의 병은 부모가 원인이다. 뭐 이런 소제목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온 논문에서 아동기에 상처가 되는 원인들을 잘 설명했는데 그 밖에도 아주 미묘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은 상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서 모원병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아동기 상처의 상당 부분이 잘못된 양육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다시 말해서 아이들의 다양한 병의 원인의 상당수가 엄마의 부적절한 양육 방식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일본에서 무려 100만 부가 팔렸다는 이 책의 뒤표지에는 이런 소개글이 나온다.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사는 아이, 학교 갈 때만 되면 배나 머리가 아픈 아이, 아토피 피부염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아이, 천식으로 고생하는 아이, 너무 많이 먹거나 도저히 먹지 않으려는 아이 등 병원에 다녀도 쉽게 낫지 않는 아이들의 이상 증세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세의 원인이 바로 엄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책의 저자는 일본의 소아과 의사로서 심신의학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치료하고 있고 특히 중증 천식 및 알레르기 치료 전문 병원을 운영하면서 명성을 얻고 있다고 한다. 아이들 천식 알레르기 이거 다 사실은 뭐 대표적인 심신질환이거든요. 아이가 이제 부모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생기는 병인데 이걸 계속 뭐 약만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잘 안 낫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치료가 잘 되니까 이분은 이런 쪽을 전문을 하는 거죠. 저번 시간에 아동기 상처가 모든 병의 원인이 된다라는 걸 설명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부모의 양육 방식이 아이한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다양한 병을 만들어내냐 그게 대해 설명을 잘 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모원병이라는 책인데 어미 모자에 원인 할 때 원자. 그래서 모원병은 엄마가 원인이 되는 병 이런 의미인데 뭐 이 말 듣고 어머니들이 또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마십시오. 엄마들 죄책감 느끼라고 설명드린 게 아니고 그리고 뭐 아빠도 원인이 됩니다. 아빠도 원인이 되는데 주 양육자가 엄마니까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빠는 돈 벌러 나가고 엄마가 애 주로 맡으니까 뭐 그런 거죠. 뭐. 하여튼 이 책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엄마의 부적합한 양육 태도가 아이에게 온갖 질환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아이의 병을 고치려면 엄마의 양육 태도와 모자 관계를 바꾸어 주어야 한다. 모원병은 감기, 천식, 각종 통증, 행동불량, 알레르기, 복통, 설사, 아토피 등으로 아주 다양하다. 그래서 아이 병을 고치려면 엄마의 양육 방식을 바꿔줘야 된다. 모원병 형태는 온갖 병이 다 해당된다. 저는 아이들의 거의 대부분의 병이 사실 다 모원병이라고 봅니다. 뭐 뼈가 부러지고 이런 거 일부분 빼놓고는요. 거의 대부분 모원병의 거의 90% 아이 병의 90% 이상은 결국 부적합한 양육 방식에서 비롯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375쪽으로 갑니다. 나는 이 책 내용에 대부분 공감하지만 아버지 영향도 상당히 있는데 그것은 배제되어 있어서 좀 아쉬웠다. 그럼 이제 내가 경험한 모원병 사례들을 말해보자. 초등 4년생 여자아이가 왔는데 잘 먹지도 않고 키도 제일 작고 머리 여기저기에 습진도 있었다. 상담을 해보니 엄마가 직장 여성이라 외할머니가 키우는데 이분이 너무 엄격하고 통제적이었다. 반면에 아이는 나름대로 고집이 있어서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외할머니가 너무 강해서 제 뜻대로 못하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쌓인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엄마와 할머니에게 알려서 할머니가 아이를 좀 더 부드럽게 자율적으로 양육하도록 했다. 그러자 아이의 습진이 사라지고 식욕도 전보다 왕성해졌다. 물론 이 아이의 마음속에 쌓인 할머니에 대한 짜증과 두려움은 EFT로 지워주었다. 자, 요런 거. 이거 말고도 뭐 전에 틱 있는 그 중학생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이었나? 틱을 자꾸 했어요. 뭐, 킁킁거리기도 하고, 뭐, 눈도 실룩거리고, 막, 그런 아이였는데, 쭉 상담해 보니까, 일단 엄마가 불안과 우울이 심했어요. 엄마가 천식도 있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사이가 엄청 안 좋았어요. 그리고 뭐 아빠가 무능하고 엄마가 이제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엄마가 너무 바빴고, 그래서 엄마가 바쁘고 아빠와 사이가 안 좋으니까 무뚝뚝하고 짜증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엄마한테 설명해주고, 엄마도 EFT 하게 했어요. 엄마도 EFT 하고, 뭐, 그래서 엄마도 EFT 해서 뭐, 그 속에 쌓인 거 풀고, 엄마도 어렸을 때 상처받은 게 엄청 많더라고요.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하고 비교당하고 차별 엄청 당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차별당 분노 이런 것도 쫙 풀어주고, 남편에 대한 분노도 쫙 EFT에서 풀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에 대한 태도도 많이 부드러워지고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그러면서 아이도 이제 EFT 쭉 해줬죠. EFT 쫙 해주면서 이제, 근데 또 아이가 이제 뭐 엄마가 무섭고 어려가지고 집에서 거의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항상 누적돼 있죠. 그래서 그 아이한테는 매일 일기를 쓰게 했어요. 그 일기를 쓰면서 감정을 표현하고 풀게 했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와 엄마가 좀 더 소통이 되게 했더니 이제 아이 틱이 사라졌죠. 틱도 대표적인 이제 모원병이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모원병은 성인기에도 계속 작용한다. 나는 성인 아토피 환자도 여러 명 치료했는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극심한 애정 결핍이었다. 아토피 환자, 그것도 지독하게 안 낫는 성인 아토피 여러 명 했는데 해보니까 전부 다 극심한 애정 결핍을 갖고 있더라 이거죠. 그 중에 한 분인데 20대 중반의 갓 졸업한 여성이 극심한 아토피 때문에 왔다. 얼굴과 목과 모든 관절 부위가 헐어서 진물이 나고 있었다. 특히 눈 밑에도 아토피가 심한데 눈이 따가워서 잘 울지도 못하는 지경이었다. 눈 뜨던 거기도 뭐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울면은 눈물이 닿으면 너무 따갑고 더 심해지니까 뭐 울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분은 서너 달 이제 치료했는데 처음부터 원인이 딱 나왔어요. 어렸을 때 아빠가 너무 가부장적인 폭군이었고 엄마는 이런 아빠한테 시달려서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제대로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다. 게다가 폭력적인 아빠에게는 두려움과 분노를, 엄마에게는 연민을 느끼면서도 역시나 자신을 돌봐주지 않았다는 분노가 가득했다. 이게 이제 아빠 때문에 엄마가 너무 힘들면은 엄마에 대해서 양가 감정이 생기는데 엄마가 불쌍하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엄마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어쨌든 엄마도 뭐 나를 뭐 힘들어서 나를 돌봐주지 못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마에 대한 분노가 있는데 이제 아빠에 대한 분노는 표현을 쉽게 합니다. 이제 아빠 때문에 힘들었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엄마에 대한 분노는 표현을 잘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 왜냐하면 엄마가 너무 불쌍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는 엄마에 대한 분노와 서운함은 억압이 돼 있고 그 억압된 감정들이 이제 원래 분노가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 억압된 분노들이 이제 피부에 염증이 잘 되죠. 예. 그게 이제 아토피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런 상처들을 몇 달 동안 EFT로 지우다 보니 아토피 증세도 차츰 사라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슬쩍 보면 아토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을 정도까지 좋아졌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아토피 치료한 경우. 성인 아토피 여러 번 고쳐드렸는데, 전부 극심한 애정 결핍이 원인이더라고요. 그 피부 질환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환자 내면의 무의식이 표현되는데 그 표현되는 의미가 몇 가지인데, 첫째, 피부에 문제 생기는 건 첫째, 나는 예쁘지 않답니다. 나는 못났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피부에 문제가 잘 생깁니다. 피부에 문제가 생긴 것 자체가 내가 못난 거잖아요. 난 예쁘지 않다. 첫째. 애정결핍 있는 사람들이 항상 제일 많이 생각해 나는 안 예쁘다거든요. 왜냐하면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두 번째, 내가 아프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피부 질환은 눈에 띄잖아요. 결국 뭐냐면
내가 아프고 힘들다는 거를 직접 말을 못하니까 피부를 통해서 이제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좀 전에 했던 그 여자분 같은 경우, 아가씨 같은 경우는 엄마가 우울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런 엄마한테 엄마 나 좀 봐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피부병이 생기면은 우리 애가 아프다는 게 눈에 보이니까 엄마가 나한테 신경을 써주고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아토피가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피부병은 크게 두 가지 의미, 무의식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는데, 첫째는 나는 예쁘지 않다. 두 번째, 내가 아프고 힘들다는 것을 엄마 아빠가 알아주고 챙겨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무의식적인 의도가 있을 때 보통 피부병이 잘 생깁니다. 그 다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참고로 이 책은 모원병은 구입 당시에 절판 상태였는데 아마도 엄마들이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은 내용이어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바로 이 말 아닌가.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워서 애가 저래? 저는 뭐 아동기 상처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제 이런 관련책 쭉 보다가 영어로 된 책은 주로 이제 원서로 아마존에서 보는데, 구입해서 보는데, 일본 책은 제가 일본어를 모르기 때문에 번역된 책을 사서 보거든요. 근데 이 책은 뭐, 한창 여기 아동기 상처에 대해서 연구할 때, 이 책 제목 보고 확 끌려가지고, 내가 항상 생각하는 주제잖아. 이러면서 이제 끌려 살려고 하는데, 절판이더라고요. 일본에선 뭐 100만 부가량 팔렸다는데, 이런 책은 스테디셀러로 계속 나와야 되는데, 절판이 돼가지고 아까운데, 하여튼 그게 왜 절판이 됐을까 생각해보니까 엄마들이 너무 이 책 보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절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많이 했죠. 그리고 뭐 어렸을 때 상처받은 게 무슨 뭐 육체질환을 만드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 책 제가 좀 빌려드립니다. 빌려드리고 뭐 다음에 오실 때까지 보고 오시라고 이제 빌려드리면은, 보고 나서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 이거 보니까, 아, 내가 왜 그렇게 뭐 여기저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아팠는지 이해가 되네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5분의 기적 EFT 개정판 376조. 통증을 느끼는 부위와 감정 또는 생각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나는 수많은 허리 통증 환자를 치료해 주었는데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것은 무조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생각과 감정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누가 허리 아프다고 하면 요즘은 그냥 뭐가 그렇게 버티기 힘들어요 라고 물을 정도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답이 나오면 EFT로 풀어주고 그러면 허리 통증은 사라진다. 흔히 나오는 대답을 보면 다음과 같다. 버티기 힘든 직장, 버티기 힘든 부부관계, 버티기 힘든 시험, 버티기 힘든 상황, 버티기 힘든 일 등이다. EFT로 제일 많이 치료해 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통증이고, 그 중에서 허리 통증, 뭐 온갖 허리 통증 많이 해봤죠. 예. 척추 협착증, 디스크, 뭐 자골신경통, 뭐 그다음에 뭐 척추 골절, 뭐 그다음에 목 디스크, 뭐 이런 것 다 해봤는데, 목 디스크 목병이죠. 허리 온갖 병 다 해봤는데 허리병을 일으키는 심리적 원인이 뭐냐면요, 더 이상 못 버티겠답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뭘 그렇게 못 버티겠냐, 뭐가 그렇게 힘드냐 물어보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사업하는데 무슨 지금 자금이 부족해서 못 버티겠다. 아니면 뭐 마누라가 너무 잔소리를 하고 맨날 자기한테 뭐 비난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자수성가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만든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데 아버지가 뭐 맨날 왜 그 모양이냐, 왜 그 따위밖에 못하냐, 네가 그러고도 뭐 이 회사를 어떻게 유지할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뭐 비난을 퍼붓고 뭐 이런다 이거죠. 그럼 뭐 견디기 힘든 아버지, 사장이자 아버지, 뭐 아니면 시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뭐 요즘은 뭐 시집살이 많이 줄어서 이제 많이 주긴 했는데, 연세 있는 분들 보면 시어머니 때문에 막 힘들었던 거 엄청 나오죠.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 그 다음에 자식, 옛날에는 요즘은 자식 많이 안 낳지만 옛날에는 5남매, 6남매, 7남매잖아요. 5남매, 6남매 어떻게 키우냐,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예. 실제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허리가 휜다, 등골이 휜다. 등골이 부러지겠다, 허리가 휜다. 이게 다 같은 말이잖아요. 자, 내 허리를 휘게 하는 내 인생의 문제가 뭐냐 이거죠. 쭉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직장 상사. 맨날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사람을 미치고 돌게 만든다 이거죠. 당장 때려치고 싶은데 지금 애들은 대학생이고 지금 학비도 계속 들어가고 쟤들 공부도 맞춰줘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되고 결혼하면 전세 자금이라도 모아서 시집 장가 보내려면 내가 지금 잘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직장 상사나 온갖 힘든 일 다 떠넘기고 다 할 수도 없는 일 떠넘겨 놓고 못한다 윽박 지르고 이런 하여튼 사람 미치게 만드는 등골 빠지게 하고 허리가 휘게 만드는 직장 상사가 있죠. 예. 자, 그것도 허리병의 원인입니다. 자, 그런 것들. 제 말 들으니까 여기 생각나는 것도 쫙 있죠. 예. 그거 가지고 EFT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어깨 통증. 허리, 어깨, 목의 통증은 누구나 갖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다 가장 많이 겪는 심리적 문제하고 관련성이 있거든요. 좀 전에 허리 했고요. 그 다음 이번에 어깨 해볼게요. 어깨 통증은 부담감을 뜻합니다. 부담감.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깨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내게로 오라. 등인가요? 하여튼 등, 어깨 비슷하니까. 어깨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내게로 오라. 자, 뭐가 그렇게 부담스럽냐 이거죠. 인생에 대한 부담. 자, 377쪽. 또 어깨의 통증은 부담감을 뜻한다. 그래서 어깨가 아프다고 하면 뭐가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라고 먼저 묻기도 한다. 그러면 시험, 직장, 아내, 남편, 직장 상사, 선생님 등등의 대답이 나온다. 그 외에도 사업, 그죠? 사업, 과제, 숙제, 온갖 많겠죠. 인생은 부담의 연속이잖아요. 뭔가 해내야 되는 것들의 연속이고, 그게 다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부담을 EFT로 지우면 어깨의 통증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자, 이렇게 신체의 각 부위에는 그와 결부된 부정적 감정과 생각들이 있고 이런 생각과 감정들이 쌓이는 만큼 해당 부위가 아프다. 예를 들자면 버티기 힘든 느낌이 쌓이면 허리가 점점 아파지고 부담감이 쌓이면 어깨가 점점 아파지는 것이다. 이런 상관관계는 일찍이 루이스 헤이가 Heal Your Body, 너의 몸을 고쳐라 라는 책에서 표로 꼼꼼하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근골격계 통증만 잘 요약해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그래서 378조에 보면은 쭉 나옵니다. 근데 제일 많은 게 허리, 어깨, 목이거든요. 두통. 그래서 그것만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어깨. 목은 여기 설명에 문제의 다른 면을 보지 않으려고 한다. 완고하다, 경직성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분노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와 고집, 그 다음에 자존심. 분노, 고집, 자존심 센 사람은 목이 잘 아픕니다. 제가 평생 목이 많이 뻑뻑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런 성향이거든요. 분노도 많고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세고 그런 사람은 목이 항상 뻑뻑합니다. 그 다음에 분노, 고집, 자존심 외에도 긴장, 불안할 때 목에 힘들어 가거든요. 깡패 영화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이 새끼야, 목에 힘 안 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냐, 목에 힘, 그 다음에 이게 자존심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저 인간 요새 돈 좀 번다고 목에 힘 주고 다니네. 목에 힘 들어가네. 그건 뭡니까? 자존심. 그죠? 그 다음에, 그리고 흔히 하는 속어도 있잖아요. 야, 너 목에 기부스 했냐? 잘난 척하고 자존심 내세울 때 목에 힘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엄청 긴장할 때 생각해요. 시험 때문에 쫙 긴장하면 목에 힘이 쫙 들어가죠. 그 긴장, 불안. 그래서 자존심 세울 때, 그 다음에 긴장할 때, 자, 그
그 다음에 목에 힘들어간 사람은 고집이 세죠. 그리고 사고가 경직돼 있고, 예, 이런 사람들. 그래서 고집, 긴장, 불안, 자존심. 그 다음에 분노할 때, 그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사람들 막 싸우다가 막 한창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싸우다가 보면 고리 뒷목에 이러면서 뒷목 잡죠. 예, 그 분노잖아요. 뒷골 땡긴다. 뒷목에 열 뻗친다. 이거. 예. 자, 요게 바로 분노. 자, 그래서 목의 통증은 뭐와 관련이 있냐? 다시 정리하면은 자존심, 고집, 그 다음에 분노, 긴장,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쭉 해보면은 이제 각 부위의 통증과 관련된 이제 감정들, 생각들 뭐 이런 게 있는데 무릎 같은 경우는 이제 자존심을 의미하죠. 무릎 꿇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존심 상하는 일 겪고 나면 무릎이 아픕니다. 실제로. 더 자세한 거는 뭐 여기 책에 378쪽에 나오니까 이거 좀 보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서 치료할 수 있다는 거, 고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EFT로 마음을 고치면 병이 낫는 이유 두 번째 시간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마음과 몸의 이 관련성에 대해서 이해시켜 드리는 게 이제 제가 이번 방송하는 목적인데요. 마음과 몸의 상관성에 대해서, 관련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할수록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나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내가 왜 이런지, 내가 왜 이렇게 아팠는지, 그런 것들 더 잘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지식 중에 하나가 바로 몸과 마음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뭐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뭐 사실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거의 이제 뭐 50이 다 돼가는데 20살 간 넘어서 대학 다니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부해 왔던 것들을 공부하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치료하면서 이제 깨닫고 연구하고 정리해 놓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뭐 하여튼 모든 사람한테 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지식이라고 뭐 저는 생각하고요.